우리가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과 사회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들의 지식의 수평은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는 점점 더 위험 시기에 우리가 도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는 저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이더라고요. 저도 물론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지혜롭다라면은 남편과 자녀와 어르신들의 행복을 만들고 제조해서 그걸 보급시킨다라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고 특히 이제 단순하게 여성이 아니시라 실제로 여성을 대표해서 뭔가 해보시고 또 여성이 사회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 여성들의 다양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이제 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이렇게 그 여성분들께서 그 행복만들기 본부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 주신 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은 조금 해요. 우리 중앙부처에 여가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가부 문제하고는 달리 지역과 지방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또 사회적 참여를 하기 위한 통로의 개방, 또 그런 각종 제도의 발굴, 정책의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울에 생각하는 것만큼 지방이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더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열악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방의 현실인데 그나마 이제 수도권은 좀 나은 입장이고 나은 입장에서 어떤 롤 모델을 좀 만들어서 참여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행복한 것이 결국 가정의 행복으로 또 이어지고 여성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아이, 내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다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 척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만족도를 측정해야 되는 부천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한 거예요. 주부대학인가? 이거 한 곳에서 사실은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괜찮은 이런 강의가 정말 없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나 이제 가정에 뭔가 세심한 배려가 좀 깃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교육적인 강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킨 건 남성 주도의 발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는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이 돼 있고 첨단화되고 있지만은 그 경제 발전과 함께 가져온 부산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그 팽배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 이기심이 팽배하다는 거, 가족관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럼 남성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능력이 뛰어난 그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빠르겠느냐를 볼 적에 여성들이 해야 될 무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여성이 일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이나 가정이나 모든 분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는 주역이 여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20세기에 대한민국을 건설은 남성의 힘이 했다면 이제는 여성들이 나서서 21세기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여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문화시켜서 그 힘으로 남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르신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게 가정을 갖고 계신 주부 여성분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보님도 계시지만 정부에 지자체든 어디든 정부에 정치에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같이 해줘야 되고 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풀뿌리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적어도 부천에서는 주부 CEO 행복 만드는 전문가 양성을 한 200명까지는 금년도 해보자 라고 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의 정책이나 시의 누군가가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걸 정책화하는 것도 어렵고 지속적인 참여나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잘 짜여져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조직, 또 협력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부천시에 노크를 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돼야 되고 그 개설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천시의 다양한 또 의견도 개진하시고 부천시에 개진된 의견이 또 정책화해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이 좀 변화되고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를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좀 덜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어르신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어르신들이 기운도 딸리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아이들 책임지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옛말에도 뭐 나가서 밭을 매지 애를 보는 거 힘들다 그랬는데 그걸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공동 육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육아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그 직장 문제나 경력 단절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틀려요. 우리는 길을 걸을 때에도 턱이 약간만 있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장애물이 장애인들에게는 그 작은 장애물조차도 힘겨운 장애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얘기는 하지만 체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과 남성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남성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여성이 생각하는 사고가 틀리거든요. 근데 요즘 정부의 예산에서도 젠더, 그러니까 성평등과 여성평등과 관련돼서 그 여성 친화적인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30%를 두자. 근데 이거 잘 안 지키거든요. 그런 요구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행복한 걸 만들기 위한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역할이시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원이나 관심을 끌어내셔야 되고 끌어내고 사회적인 합의를 또 공감대를 또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내 일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이 알아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와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면 말 그대로 그때는 한 가정의 CEO로서가 아니라 부천시의 CEO로서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저희가 그 5대 범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계시는 분들이 큰 역할을 하셔서 그게 이제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고 결국은 여성 친화적인 도시의 전제는 안전한 도시 아닌가요? 그런 도시로 또 가야지 우리 부천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만족도들도 함께 저는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말로 이렇게 해서 좀 끝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이어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40대부터 한 80대까지 어르신들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0-50명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들이 같은 말을 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착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 100세시대로 가면서 전부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어머님이 목욕을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늘 돈을 사업하다가 필요해서 가져갔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노년을 위해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녀들이 가져가고 싶어서 돈을 또 해달라 그래서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은행에 창고에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등기 같은 그런 서류들은 은행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여성들이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쪽의 어떤 의도보다 그분한테 막 정말 더 감추고 자녀들하고의 대화는 다 단절시키는 그런 대화들을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네. 우리가 대화로 이것도 끝난다면 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학교를 이제 우리 곽은영 회장님 제가 뵈면서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결혼학교를 하면 어떻게 좀 참여를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부터 시켜주세요. 어르신들이. 왜? 우리는 그런 문화를 너무 모르고 결혼을 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결혼을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내면에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막 그런 상상의 꿈을 갖고 결혼을 딱 했는데 자기네들 위주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녀를 꼭 보내겠다. 근데 자녀를 보내기 전에 내가 좀 받고 싶다. 이래서 제가 곽은영 회장님이 사실은 뒤에서 앞에서 혼자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이라도 좀 빨리 결혼 예비학 어머님들이 그러셔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자녀들이 전부 대부분 다 개인주의시고 아기를 맡겼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해외 나가 있고 또 국내 여행 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누가 나한테 대화를 해주고 자기한테 차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힐링이라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모르신 분들은 이제 정말 다른 데다가 돈을 써서 자기 주거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생활을 아예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행복하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녀들한테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행복하니 물어봤는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근데 자기 친구는 안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매일 공부만 시킨대요. 그리고 100점을 안 맞으면 공부를 못한 아이로 취급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어떤 빨리 바뀌지 못하는 그런 문화에 좀 젖어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방향이 있다면 속도는 분명히 빨리 낼 수 있는데 그 속도를 너무 안 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자기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한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춤을 추면서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중국 같은 데 여행 가다 보면은 공원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나이 들으신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뭐 무술 같은 거 춤을 많이 춰요. 이 부천시에서 좀 이렇게 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춤을 외국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를 순화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초석이 되는 좋은 그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천이 또 이제 앞으로 저 후보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부천을 위한 것이고 여성을 위한 것이라로 표현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우리도 지금 더 다듬어가는 도중이고 프로그램도 더 보완시켜야 되고 우리 이 활동하는 멤버들도 회원들도 더 보강을 시켜야 되는 마당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또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또 그 모든 담당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또 노력을 해야 될 뿐더러 부천시를 위해서도 좀 저희가 더 발벗고 나서서 좀 노크도 하고 또 더 발전적인 어떤 부분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통령께서 과연 국방이라고 하는 특정한 분야는 잘 하실 수 있을까? 경제는 잘 이끌어내실 수 있을까? 근데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현시키고 그걸 또 개발시키고 그 능력을 더 크게 만들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훈련되고 잘 조직화되어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아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모여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천 지역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역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그런 모델을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모델을 또 담고 싶어하는 또 다른 단체들이 생기거든요. 혹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또 다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생을 또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찌우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 예비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30분의 결혼식을 위해서는 양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30년 이상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혹시 후보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식 할 때 네. 무엇을 준비하셨죠? 아마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못했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30년 이상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결혼 예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성시를 보니까요, 단체하고 안성시하고 협력을 해서 그 결혼 면허증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의 플로리다주나 브라질이나 어떤 그 서양 쪽의 그 선진국 쪽으로는 보면은요, 결혼 예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켰더니 7년간 이혼율이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단체에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정말 시에서 뭔가를 이렇게 저희한테 서포트를 해준다라면은 결혼 예비 교육부터 시켜서 건강한 가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뭐 이런 성폭력이나 5대 범죄는 자연적으로 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하고 네. 단체하고 해서 결혼 면허증이라는 것을 발부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한테 결혼 예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혼을 배우자를 찾지 않는, 네. 그래서 아무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 결혼 예비 교육에 교육을 받고 면허증 있어? 네. 우리가 자동차 면허가 있듯이 너 면허 있어? 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면허죠. 그거는 준비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진정한 행복한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할 거는 그냥 많지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결혼 예비 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이게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성경에는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즉 각 분야에서 모든 면에서 접목해가지고 그 뿌리로 해서 이렇게 출발한다면 모든 면에 잘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뭐 어머니, 아내, 누님, 누이 동생 뭐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는 공통적인 분위기는 다 편안함, 따뜻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듯이 뭐 계모가 돼서 뭐 정말 애를 정말 정말 못 쓰도록 만들어 버리는 네. 그런 그 사회 문제들이 우리 부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행복 이런 것들이 가족이 편안해지고 사회가 편안해지는 그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이제 새로 시정을 맡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경영이고 학교도 경영이고 모든 게 경영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 문제점을 단순하게 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전반적인 문제를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후보님께서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내가 살기는 괜찮지만 응? 그냥 내 개인이 살기는 정말 좋아요. 서울 가깝고. 네. 그렇지만 뭔가 융합이 안 되고 이 사람과 사람 간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내가 이게 분간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우리가 돼서 부천 너무 행복해. 글리 이사 가고 싶어. 살고 싶어. 그 도시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네. 어떤 그런 도시를 제가 사는 고장이기 때문에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또 작은 소망을 갖고 있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의 경력 지원 문제, 또 행복한 여성이 되기 위한 가정 CEO로서의 역할, 그리고 경력 지원 역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환경 속을 비춰보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이게 특정한 어떤 부분만 안 좋으면 그 부분만 통제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다치게 하면 되는데, 다양한 범죄와 관련된 환경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늘상 그런 어려움 속에 그리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성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는 것도 또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곽은영 회장이나 이렇게 앞에 나서시는 지도자분들께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원들 또 부천시에 있는 많은 주부들의 여성 CEO, 가정 CEO로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은 뭐 기본적인 일로 하시더라도 부차적으로는 이런 안 좋은 환경들이 완화되고 수치가 다운될 수 있도록 지금 1, 2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실은 31번 돼도 되는 거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틀려요. 우리는 길을 걸을 때에도 턱이 약간만 있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장애물이 장애인들에게는 그 작은 장애물조차도 힘겨운 장애물이 된다라고 느끼고 얘기는 하지만 체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과 남성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일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이 알아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와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면 말 그대로 그때는 한 가정의 CEO로서가 아니라 부천시의 CEO로서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저희가 그 5대 범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계시는 분들이 큰 역할을 하셔서 결국은 여성 친화적인 도시의 전제는 안전한 도시 아닌가요? 그런 도시로 또 가야지 우리 부천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만족도들도 함께 저는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이 힐을 신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뒷굽이 얇으시니까 보도블록 사이에 끼지 않게 그 보도블록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건 다 기본이 됐어요. 그거 말고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아니라 새로운 앞으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 앞에 있는 분들도 고민했을 것이고 이미 정책화해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거 말고요. 그래야 한 단계 더 앞서서 이 부천시가 발전하고 부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성으로서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여성의 만족도가 주거 만족도, 거주 만족도, 또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아까 남성들, 또 자녀들, 부모님들 이 만족도 올라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보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최성희 박사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정말 정상적으로 그 멘토가 되어서 또 가르쳐 주면서 그 정상적인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이 정말 이 사회에 많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문제는 기본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인성교육이 잃었고 또 이제 건강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그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냐가 중요한 건데요. 사회적인 그런 균형은 이혼을 하고 가정을 깬 뒤에 와라 이거잖아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느꼈지만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빈부 차이가 너무 많은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배려하면서 좀 살펴본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을 때는 절대 자살을 안 합니다. 그럼 자살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이 우리가 주부들이 가정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멘토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회나 가정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부들이 멘토사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들어줬을 때 우리가 자살률이라든가 어떤 이 성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사실 우리 단체에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어요. 주부들을 갖다가 가정에 대한 행복 CEO도 물론 만들어줄 뿐더러 정말 행복 멘토사, 가장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또 해보고요. 작년에 제가 녹화했을 때
거절을 당했지만 끝까지 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외형의 곽은영이가 아니라 내면의 곽은영이가 또 어떤 사람이 내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활 환경이 또 모든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까 후보님 말씀하실 때 맞다, 이거다. 저희가 지금 하는 문제가 바로 외형과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행복한 그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겉에만 화려하고 겉에만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으면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면은 정말 온갖 것으로 썩고 부패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아까 후보님께서 저에게서 용기를 주셨던 것이 노크를 해라. 저는 한두 번 노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짜를 맞아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노크를 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해서 내가 사는 도시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그 씨앗을 좀 뿌릴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안전하고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만 되니까 여성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네. 이제 저걸 하신다라면은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나중에 당선이 되신다라면은 네. 정말 주민들과 시민들과 그 힐링 토크 문화라는 거를 한번 전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세 달에 한 번씩이든 시민들과 정말 이렇게 토크 형식의 어떤 이제 그 문화 공간을, 그 아까 뭐 춤도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대화도 하면서 어떤 이제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어머 우리 시장님은, 제가 그 시장실 들어가 보니까 시장이 아니 그 주민이 시장이다, 아니 뭐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써있던가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민이 시장이다, 뭘까?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공감하고 어떤 이제 그 정말 이렇게 따뜻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그게 그 표어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한 번 이렇게 노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도 목소리를 높일 수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은 이런 공감 토크를 통해서, 물론 뭐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절제된 상태에서 그걸 한다 했을 때는 아마 부천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인 도시, 그리고 부천시가 여성이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쟁력도 우리 부천시와 같은 작은 도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국가 경쟁력을 담보해 주듯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도 이 작은 목소리, 작은 풀뿌리부터 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주신 내용들 제가 잘 다듬어서 정책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화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께 또 평가와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와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실 텐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부천에 대한 애정, 여성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을 담아서 정책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부천 시민들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담아내고 그분들의 뜻과 의지를 잘 받아내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해 드린다면 좋은 후보가 시장으로, 또 좋은 후보가 시의원과 도의원, 정치인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힘껏 좋은 후보 찾기 또 같이 해주셔서 바로 우리 이곳 부천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도 담보되고,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 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